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GED 영어의 방향을 제시해드릴 제시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RLA 섹션의 개요 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RLA 섹션을 접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그리고 저와 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ED RLA의 구성 부분 우리 같이 볼 거고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또 왜 Why Dresses Class, 굳이 제 클래스를 들으셔야 하는지,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알아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ED RLA는 Reasoning through Language Arts라고 해서 우리가 랭귀지를 통해서 추론하는 그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150분에 51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섹션 1에 35분 정도 소요가 되고 One Extended Response Question이 섹션 2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에세이 퀘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 제시와 함께라면은 이 부분 충분히 잘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10분 가지시고 섹션 3에 60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섹션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섹션 1하고 3는 리딩과 그래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리딩은 6개에서 8개의 리딩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약 6개의 문제 정도가 각각의 지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머의 경우에도 패시지가 있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패시지 속에서 문법 내용을 옳은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드롭다운 퀘션이라는 건 이렇게 딱 클릭할 수 있도록 4가지의 옵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총 4가지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의 구성은 informationally 75%, 즉 비문학 작품이 75%로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literature, 문학 작품이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소설 같은 것들, 그런 게 25%의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섹션 2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에세이를 쓰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2가지의 패시지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텍스트에서 찾아가지고 그거와 함께 서포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미니멈 웨이지, 그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글, 그 다음에 반대하는 글이 2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찬성하는 글, 반대하는 글을 둘 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에 서포트로 쓰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서 다 해결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메인 아이디어와 띠임, 그러니까 되게 주제 그리고 뭐 띠임에 관한 문제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development라고 해서 어떻게 아이디어와 이벤트 그리고 캐릭터가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languages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제 문맥과 함께 보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structure라고 문제가 또 있고요. purpose, point of view, 목적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evaluation, argument나 reasoning을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comparison이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패시지, 즉 2개 패시지를 비교하거나 분석, 혹은 테이블과 비교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각각의 부분을 조금 우리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아이디어와 띠임 문제는 제가 줄여서 MI라고 할 거예요. MI는 헬리콥터 퀘션이라고 해서 헬리콥터 타고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뷰가 엄청 이렇게 작게 보이면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빅픽처를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메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디테일을 찾아내는, 즉 예시라던가 어떤 증거를
메인 아이디어와 연결시켜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인 아이디어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큰 그림, 빅픽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벨롭먼트의 문제는 아이디어나 이벤트 캐릭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공식은 어떤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넘어가는 부분, 발전되는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플롯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바른 순서대로 order를 잡으세요라는 arrange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classic drag and drop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캐릭터가 어떻게 줄거리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캐릭터를 통해서 추론을 infer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이디어가 연결이 되는지 혹은 어떻게 문맥이 전체에 의미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아이디어가 커넥트 되냐의 문제는요. 이게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인지 혹은 problem and solution에서 문제와 해결책을 주어주는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3번 language use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단어의 뜻을 context, 즉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language use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specificity 혹은 formulate 같은 전문적인 단어가 아니라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맥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structure에 관련돼서는 particular part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것이 왜 거기 있는지 혹은 어떻게 그 발전하는 거에 도움을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즉, why there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게 꼭 거기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어떤 묘사가 나왔다거나 뭐 설명 아니면 뭐 센텐스나 어떤 패러그래프가 등장을 했을 때 이게 굳이 왜 거기 있어야 되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제가 키를 드리면 transitional이나 signal words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전환되는 그런 부분에서 있는 단어들, 그런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게 왜 여기 있겠구나를 추측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I prefer to living in a big city. 나는 대도시에 사는 걸 선호하는데 because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왜냐면 거기서 할 게 되게 많거든 이라고 말을 했을 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앞에는 big city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뒤에서는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small town이라던가 뭐 시골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countryside가 나올 텐데 역시나 small town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offers warmth 그리고 a sense of community를 뭐 제공하기 때문에 big city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n the other hand를 보는 순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structure,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signal words나 transitional words가 나왔을 때 이 structure와 연관돼서 출제가 되기가 되게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의 유형으로는 purpose가 있어요. 혹은 point of view,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거를 굳이 썼느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persuade, 뭐 설득하거나 educate, 교육을 시키거나 entertain, 즐겁게 하거나 defend는 방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관점 관련해서는 positive, 긍정적이냐, critical, 뭔가 비판적이냐, neutral, 중립적이냐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유형으로는 evaluatio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argument, 주장이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평가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evaluate the evidence, 증거를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지, 잘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추론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리즈닝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evaluate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dig out the assumption이라는 거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파내는 거예요. dig out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시장 후보자가 있어요. 캔디데이트 있는데 걔가 만약에 expand the mass system, mass transit system을 늘릴 거다라고 뭔가 공약을 내세웠다면 어떤 거를 여러분들이 추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mass transit system을 많이 사용을 할 거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based on the evidence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이게 잘 서포트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맞는 건지 틀린 건지에 대해서 evaluate 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 comparison 문제가 있는데요. comparison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assage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table, 표 같은 게 등장해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텍스트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look for the difference between passages. 그러니까 패세지 간에 다른 점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공통점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글 쓴 포맷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opposing view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흔히 말하는 뭐 선입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서 그것들에 관련해서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유형을 우리가 크게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인트로덕션에서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망의 정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왜 꼭 제 클래스여야 하나, GED RLA 클래스 중에 왜 굳이 제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냐 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저만의 이제 공략법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NP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좀 오글거리지만 붙여봤는데 No problem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문제 없어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쓰는 NP는 일단 노트보드 그리고 POE에서 Process of Elimination 그러니까 제거하면서 오답을 걸러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두 가지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최단 시간에 여러분들 GED를 패스하게 해드리겠다. 그게 저의 이제 여러분들의 걸 수 있는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노트보드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GED 시험장에 갔을 때 erasable noteboard라고 해서 그 마커로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노트보드를 주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reading 섹션이건 writing 섹션이건 아주 잘 활용을 하신다면 이게 정말 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써있지만 GED 패스하려면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reading 패스지를 봤을 때 혹은 writing 패스지를 봤을 때 정보가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읽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stay focu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만 작성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클래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 일단 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와 풀기 전에 미리 노트보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모델인 노트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거와 비교를 해가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핵심만 정리가 된다. 콕콕 정리가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노트보드에 여러분들이 뭐 리딩이라던가 라이팅에 있는 내용을 키워드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이 키워드 몇 가지로 줄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한쪽만 보고 혹은 뭐 반쪽만 보고 문제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다 뭐다? 키워드다. 그래서 키워드만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풀 수 있도록 나오는 것만 딱 집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드리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잠깐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풀다 보면 항상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분명히 읽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저 분명히 읽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멘붕 와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중력, 기억력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트를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stay focused가 되고 계속해서 태스크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최대로 증진시켜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노트보드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GED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제 거를 가지고 계실 거니까 제 거랑 비교해가면서 이제 계속 이 노트보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process of elimination은 사실 다른 시험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GED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 패턴을 전부 다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오답 패턴을 공부를 하면 오답을 다 지우다 보면은 결국 뭐가 남죠? 정답이 남기 때문에 요런 걸로 확률적으로 띡띡띡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시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최단 시간에 GED를 패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MP 공략법, No Problem 공략법을 강추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제가 왜 굳이 이것을 교재가 지금 있잖아요? 교재가 시중교재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왜 꼭 선생님 교재를 들어야 하냐? 뒤에 해설 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이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꿀팁이라던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저의 강의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라인 바이 라인의 어떤 해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전부 다 막 빼곡빼곡히 꼼꼼히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대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키워드를 파악해야 GED 문제를 점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해석 부분들을 제가 모두 해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단어 같은 경우도 전혀 일단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해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역시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교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판이 되다 보면은 교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타이포라든가 그런 것들 제가 전부 다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교재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좀 더 패스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안내를 다 해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실 거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방금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노트보드가 제가 가장 키라고 하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 노트보드만 있으면 패스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제 노트보드, 모델 노트보드와 본인의 노트보드를 항상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텝 2로 갈 수 있게 돼요. 어느 내용이 내가 부족한지 알겠다. 혹은 내가 너무 키워드를 많이 적는구나. 어떤 친구들은 막 키워드를 적으라고 했는데 센텐스를 적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되면 혹은 어떤 내용이 넘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생기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가 사실 거의 진짜 전 99%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GED, RLA 문제는 키워드 싸움이에요. 키워드를 어떻게 빨리 집어내고 키워드만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노트보드를 작성할 줄 알면 즉 GED 문제를 전부 다 정복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 때문에 노트보드 잘 저와 활용하는 연습 앞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의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꼭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저와 풀 그런 부분을 미리 풀고 오셔야 돼요. 당연히 지문 해석도 다 혼자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실전처럼요.
그렇게 하고 당연한 거지만 노트보드 포함이라고 한 건 노트보드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하듯이 문제 지문 읽으면서 키워드를 노트보드에 작성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을 다 한 상태에서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셔야 200%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트워드에 이제 키워드 잡기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할 거잖아요. 그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노트보드가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자. 키워드를 어떻게 혼자 찾아볼지 혼자 열심히 해보시다가 제 강의로 들어오셔서 아, 선생님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모델로 쓸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단어가 사실 GED RLA 섹션에서 제가 심화 과정에서는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까지 해서 완전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타겟을 또 하겠지만 패스를 위해서는 사실 꼭 알아야 하는 단어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 단어는 최대한 외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패스를 꼭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함께 해봤고요.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할게요. 노트보드 중요성 잊지 마시고 그러면 본 수업에서 봐요. See you soon!